테슬라의 전 최고 재무 책임자 CFO인 제커리 커크호는 4년 동안 7,800억 원의 순자산을 축적하며 일한 뒤 사임했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 갑부 중 하나의 주요 자산을 관리하는 일이 얼마나 수익성 높은 역할인지를 나타냅니다. 커크혼의 보상은 대부분 테슬라 주식과 옵션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그의 새로운 직함 마스터 오브 코인은 테슬라의 비트코인 매수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커크혼은 소통 능력이 뛰어나며 테슬라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머스크 후계자로도 고려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커크혼은 테슬라에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일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경로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으로 전환되며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주식시장은 하락하였습니다. 7월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0.3% 하락하며 디플레이션 국면에 진입하였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도 예상보다 크게 하락하며 지난 10개월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물가 하락이 지속될 경우 소비가 감소하고 기업은 가격을 낮춰 투자와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부양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주식시장은 혼합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달러 대비 아시아 통화는 대체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만 달러화의 가치가 외국 자금 유출과 수출 부진으로 인해 아시아에서 가장 큰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최근 6월 30일 이후 미국 달러 대비 대만 달러의 환율은 2% 이상 하락했으며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낮아져 아시아 국가 중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대만 주식을 판 것으로 추정되며 대만 중앙은행은 큰 규모의 외국계 자금 유출을 보고했습니다. 대만의 수출 부진도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대만 달러화의 가치 하락으로 인해 대만 기업들도 달러를 자국으로 송금하는 것을 거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전환되었고 생산자 물가도 10개월 연속 하락하며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왔습니다. 7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0.3% 하락하였으며 전망치보다는 높았지만 이전 달보다는 하락했습니다. 중국의 월간 CPI는 6월에 0.0%를 기록한 후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7월 생산자 물가 지수도 전년 대비 4.4% 하락하였으며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이러한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의 동시 하락은 디플레이션 신호로 분석되며 경제학자들은 디플레이션의 지속 여부는 재정과 통화 정책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무실 공유업체 위워크가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에서 경영 적자와 회원 이탈 증가로 사업이 위태로운 상황임을 밝혔습니다. 2분기 순손실은 3억 9,700만 달러로 작년과 비교하면 적자가 줄었습니다. 공급 과잉과 경쟁 심화로 회원 감소가 발생하고 재무, 건전성 개선을 위해 건물 임대료를 낮추고 추가 자금을 조달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미래 유지 여부는 계획의 성패에 달려 있습니다. 위워크 주가는 급락하며 올해 들어 85% 하락했습니다. 사무공간 수요의 감소와 재택근무 확산, 금리 상승 등이 경영난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인도 경제 전문가 사냐 위원은 고성장보다는 공급 측면 강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인도가 현재 안정적인 것이 경제 상황에 있으며 외환 보유액이 풍부하고 경상수지 적자 또한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수출 수요가 미약한 상황에서 국내 수요 자극은 필요 없으며 대신 공급을 강화하여 경제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인도가 과거 인프라에 투자한 노력이 현재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현재 상황에서는 빠른 성장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냐 위원은 경제학자이자 역사가로서 폭넓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은 5% 내외로 예상되며 일부 경제 전문가는 부동산 시장 위축 등으로 하락 압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제금융센터에서 개최된 간담회에는 중국 경제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중국 경제 현황과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소비 촉진 및 부동산 활성화 등 정책이 성장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부동산 업체의
리스크는 경기 압력을 계속해서 미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미중 갈등과 같은 외부 불확실성이 중국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일본 방사능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을 판매한 업체가 다시 적발되었습니다. 거우자싱이라는 수입품 판매 업체의 여러 소매점이 후쿠시마 등 방사능이 문제된 지역에서 생산된 젤리, 초콜릿, 음료 등을 판매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해당 제품들을 압수하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어 중국에서는 일본 방사능 지역에서 온 식품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며 국제사회에 중단을 호소하고 있으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선 검사를 강화하여 수입 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 TSMC가 대만 남부 가오슈웅에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여 2나노미터 제품을 생산할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에 양산에 착수할 예정이며 가오슈웅 공장은 28나노에서 2나노 공정으로 변경 중입니다. 또한 중부 타이중의 2나노 공장에 대한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TSMC는 이러한 계획으로 대만 북부와 남부 지역에 처음으로 선진 제조 공정 공장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만 반도체 생태계의 지위가 강화되며 TSMC의 자본 지출로는 60억 5,950만 달러가 승인되었습니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올해 중국은 전반적인 수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철강 수출은 크게 늘었습니다. 1에서 7월 철강 수출량은 전년 대비 27.9% 증가하여 5,089만 2천 톤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경쟁국과 비교해 저렴한 가격 때문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자동차 수출도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전기차를 포함한 완성차 수출량은 전년 대비 76.9% 증가하여 234만 1천 대가 되었으며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제유 수출도 상승하였는데 서방 제재의 영향으로 러시아산 원유를 저렴한 가격에 도입하여 수출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의 기술 중심 투자 부문인 비전펀드가 6개 분기 만에 흑자로 돌아섰으나 그룹 전체는 시장 예상을 뒤엎고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비전펀드는 최근 분기에 1조 5천억 원의 이익을 기록하여 긍정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이로써 과거의 고통스러운 손실 상황에서 벗어났습니다. 소프트뱅크 그룹의 최고 재무 책임자는 조심스럽게 투자를 재개하고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 AI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아엄의 기업 공개, IPO 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룹 전체로는 순손실을 기록하였고 손정혜 회장은 현금 확보를 위해 일부 지분 매각 후 공격 모드로 전환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아마존이 영국 반도체 기업 아엄의 미국 나스닥 시장 상장을 위해 핵심 투자자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마존은 아엄의 앵커 투자자로 협상 중이며 앵커 투자자는 투자 결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아마존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위해 아엄 기반 칩을 선호하고 있으며 현재 자체 칩인 그라비톤을 제작 중입니다. 아엄은 9월 초에 나스닥에 상장 예정이며 예상 시가총액은 600억 물결표 쌓인 700억 달러입니다. 아엄은 최대 기업 공개 IPO로 약 80억 물결표 쌓인 100억 달러를 조달할 계획이며 엔비디아와 인텔도 앵커 투자자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애플과 삼성전자도 투자에 참여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연방준비제도 페드의 현재 금리를 유지하며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단계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커 총재는 미 연준이 안정적인 시점에 도달하면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며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면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경제의 완만한 둔화와 경기 조정 정책이 동반될 것으로 예상하며 인플레이션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발언은 다가오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